내 차 긁혔을 때 사진 3장으로 견적 비교 끝. 내 차 수리 고민의 순간 카닥과 함께합니다. 오늘 경기를 결국 갈랐던 게 소보슬라이 프리킥이니까 프리킥 퀄리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프리킥 위치 자체가 프리킥 딱 났을 때 옛날에 첼시에 그 알렉스라는 센터백 있었거든요. 그 클래직화의 알렉스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알렉스가 잘하는 프리킥, 다비드 루이스가 잘하는 프리킥, 뭐 그런 맞대 슛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프리킥이 났는데, 야, 소보슬라이가 이거는 뭐 소보슬라이 인생 프리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맞기 힘들죠. 궤적도 가다가 뚝 떨어지기도 했고 또 골대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제 아무리 라야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야가 최근도 그렇고 오늘 경기 자체도 그렇고 감이 좋았는데 아예 손댈 수 없었고, 소보슬라이가 그 골뿐만 아니라 지난 뉴캐슬전부터 이 오른쪽 풀백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들, 뭐 위아래로 기차처럼 왔다 갔다 엄청 뛰어다니고, 또 대인 수비도 소보슬라이가 잘 안 뚫려요.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오늘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해줬다. 그래서 진지하게 소보슬라이만 괜찮다면 저는 소보슬라이 우풀백 기용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프림퐁 부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스날 상대로도 소보슬라이 우풀백이 괜찮았다는 거, 뉴캐슬 상대로도 괜찮았다는 거, 이거는 다른 팀 상대로 쓰더라도 어느 정도 검증된 카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오늘 전체적으로는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게임 양상 자체가 이제 양 팀이 너 하고 싶은 거 내가 못하게 만들어줄게,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 중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싸우고 전방 압박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은 사실 축구를 한 느낌이 아니었죠. 그냥 양 팀이 서로 씨름과 마라톤과 UFC가 결합된 형태의 그런 축구를 했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심판도 어느 정도 선에서 카드가 좀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심판이 주는 그 옐로우 카드가 선수들한테 그 몸싸움의 선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 심판이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카드를 좀 아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수들이 또 다칠 수도 있고 과열이 될 수도 있고 경기가 되게 많이 끊기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카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양팀 선수들이 막 엎치락 뒤치락 했고, 결국에는 가운데 쪽으로 높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뒤쪽 골키퍼까지 밀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런 상황에서는 또 골키퍼의 킥 퀄리티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오늘 리버풀 알리송도 그렇고 아스날 라야도 그렇고 골키퍼들은 그래도 킥에서 제 몫을 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게임은 사실 필드에서 골이 나오기 되게 어려운 그런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당탕으로 득점하지 않는 이상 양 팀의 압박 강도가 너무 세서 제대로 만들어서 게임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뭔가 세트피스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사실 아스날이 코너킥의 숫자 자체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리버풀이 세트피스 수비를 잘하기도 했고 아스날이 특유의 장점인 그 세트피스 득점이 아쉬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서 변수를 만들지 못했던 게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전에는 그래도 저는 아스날이 조금 더 경기력 자체는 괜찮았다고 느꼈고, 이제 후반전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서부터는 리버풀이 계속해서 몰아치는 그런 흐름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살라 쪽으로 좋은 패스가 한 2번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살라가 오늘은 좀 터치 자체도 약간 튀는 느낌이 있었고, 원래 살라가 이걸 슈팅을 바로 해야 될지 잡고 차야 될지 이런 판단이 되게 빠른 선수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의 정확도도 아쉬웠고 생각이 좀 많아 보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살라가 완벽하지 않은 그런 플레이도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칼라피오리가 빅게임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수비 자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칼라피오리가 지난 시즌 첫 시즌에 영입됐을 때는 뭔가 드리블러 상대로 발을 뻗으면서 제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살라 상대로도 칼라피오리가 최대한 발 안 뻗고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그 발 뻗는 타이밍도 적절할 때만 뻗고, 이러다 보니까
칼라피오리가 당연히 공격적인 능력이나 빌드업에 기여하는 그런 능력들은 좋았는데 사실 그런 대인 수비까지 또 보완이 됐다. 그래서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칼라피오리 이번 시즌 계속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리버풀에도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선수가 바로 코나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오늘 요케레스 쪽으로 그래도 몇 번 붙여놨거든요, 공을. 근데 코나테가 또 요케레스를 잘 밀어내면서 일단 요케레스가 잘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리버풀의 수비진의 역할을 좀 분배하라고 했을 때는 코나테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수비를 맡고 반다이크가 약간 최종 수비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오늘 코나테가 먼저 나가서 닦아주는 그런 수비들은 잘해줬다. 그래서 아스날의 스트라이커로부터 오는 리스크 같은 거는 잘 줄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도 조고메즈가 많은 시간 뛰진 않았지만 와가지고 수비를 그래도 큰 거 2개 해줬습니다. 이제 요케레스가 바로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장면에서 한번 걷어내주고, 그 다음에 코너킥에서도 헤더로 한번 걷어내주고, 그리고 리버풀이 워낙 그 센터백들이 제공권이 좋아요. 그래서 아스날이 선제골 먹히고 나서, 그러니까 빌드업으로 짧게 쪼개서 리버풀 수비진 뚫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전에 아스날이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을 계속 걸잖아요. 크로스를 넣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내려앉는 크로스 수비에서는 리버풀이 반다이크, 코나테 이런 선수들로 다져진 체력이 있단 말이죠. 반다이크가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어리그 클리어링 1등이었나? 그리고 공중볼 경합 승리 횟수 1위였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다이크가 또 지난 뉴캐슬전에서도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아스날이 어쩔 수 없이 공중볼 투입시켰을 때 리버풀 선수들이 또 그런 걸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스날은 제가 봤을 때는 마두에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마두에케는 첼시 때 그렇게 속도를 냈었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마두에케가 그래도 속도로 좀 무언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리블 리듬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케르케즈가 결정적으로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케르케즈는 또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좋아졌긴 했는데 어쨌든 전반전에는 케르케즈를 되게 마두에케가 많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마두에케도 자신의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오늘 스트라이커들은 좀 잘하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만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싸움은 다 중원에서 해요. 그래서 스트라이커한테까지 공이 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양쪽 스트라이커가 솔직히 쉽게 무언가를 해주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구조에서 스트라이커는 뭐 자신에게 기회가 한번 왔을 때 집중력을 쫙 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런 큰 기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양 팀의 공격수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센터백이 뒤에서 덮쳐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러왔을 때 이제 공격수가 센터백이랑 등지고 공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센터백이 뒤에서 그냥 무게로 덮쳐버리면 그거 다 파울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든 아스날이든 공격수들은 그냥 깔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운전자면 꼭 필요한 정보니까 스킵하지 마세요. 운전하다 쿵 했을 때 수리 걱정에 눈앞이 캄캄하시죠? 수리비가 얼마일지,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보험 처리를 할지 말지 이제 고민하지 말고 카닥하세요. 카닥앱에 사고 부위 사진 3장만 올리면 주변 공업사에서 견적서를 보내줍니다. 업체에서 보내준 수리비, 후기, 수리 사례들을 비교해보고 맡기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럼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업사 사장님이랑 대화하면서 가격 깎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건 견적이 쫙 오니까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당연히 무료이고요. 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내 차 수리, 사진 3장, 견적 비교, 카닥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엔진오일 3만원 할인 쿠폰도 준비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스날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 좀 얘기해보자면 살리바 대신에 모스케라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모스케라가 사실 계획에 없던 투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반전 막판에는 고려할 수 있었어도 이렇게 빨리 투입되는 거는 준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 치고는 되게 잘해줬다. 확실히 모스케라가 라리가에서 괜히 1년 뛴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 뭐 빌드업적인 측면은 사실 모스케라가 지금 이 멤버들과 합을 많이 맞춰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완벽한 걸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 뭐 수비적으로 본인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스케라가 그래도 잘해줬다 이렇게 느꼈고, 확실히 아스날의 뎁스는 두껍다. 그럼에도 아스날이 부상이 많은 건 아쉽죠. 그 다음은 웨데고르입니다. 저는 사실 웨데고르가 교체 투입돼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웨데고르한테 공이 왔을 때 몸의 방향만 좀 앞쪽으로 돌려놨으면 또 공격을 스피디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웨데고르가 자꾸 몸의 방향을 너무 안정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자꾸 그 아스날 골대 쪽을 보고 잡아놓으려고 해. 오케이, 안 뺏겨서 그런 건 알겠는데 어쨌든 웨데고르는 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선수란 말이죠. 그러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인 스탠스로 게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웨데고르가 그 공을 잡을 때 몸의 방향 같은 것들이 살짝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뭐 크로스 올리는 거라든지 볼 처리하는 것도 너무 좀 풍선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아스날은 뭐 아시겠지만 아스날 성적이 좋았을 때는 웨데고르가 잘했을 때예요. 이거는 막 덮어놓고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 뭐 웨데고르의 폼이 꼭 올라와 줘야 된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웨데고르의 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마르티넬리를 투입한 거는 그냥 아르테타가 계획에 넣은 것 같아요. 사실 에제가 조금만 더 빨리 입단을 했으면 오늘 선발로 썼을 수도 있는데, 뭐 에제를 지금 당장 바로 쓰기에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티넬리가 또 이런 강팀전에서는 또 수비적인 가담이 좋다 보니까 뭔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티넬리야, 너는 뭐 한 60분만 뛸 거야? 60분 동안 체력 다 쏟아붓고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제를 투입한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에제도 뭐 사실 투입이 되긴 했지만 좀 공을 쉽게 찬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자기한테 공이 많이 오지도 않았고, 사실 에제가 무언가를 보여주기에는 자기한테 오는 그 공의 볼륨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에제는 뭐 냉정하게 평가 보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르츠를 얘기해보자면, 비르츠는 전반전에는 이 템포에 살짝 적응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후반전 갈수록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너무 볼 호깅을 오래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간단하게 주고 움직이는 게 낫겠구나. 뭐 이런 리듬에 대한 파악이 조금 더 늘어간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필드에 조금 적응하는 느낌? 프리미어 리그는 이런 템포구나. 내가 여기서 패스를 나가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선 잡아놔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점점 적응되는 그 곡선이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사실 비르츠가 그 패스 줄 같은 거는 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느껴요. 어쨌든 비르츠가 패스 주려는 아이디어, 뭐 패스 줄 같은 거는 아직도 그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르츠한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저는 공격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뭐 상대가 어느 팀이 됐든 비르츠가 빨리 어시스트나 득점을 만들어서 적응되는 그 속도가 너무 느려지지 않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이제 비르츠가 클래스가 있고 또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하지만 이거 길어지면 그래도 좋진 않거든요. 냉정하게. 그래서 비르츠도 빨리 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게 또 급선무일 것 같고, 오늘 사실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살라가 좀 도와주지 못했네요. 제가 분데스리가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사실 중위권 팀의 수준이 저는 프리미어리그가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어리그가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리그는 맞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들도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각 리그에서 괜찮은 선수들을 더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냉정하게 수준 차이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뭐 분데스리가에서 라리가, 라리가에서 세리에, 뭐 세리에에서 PL, 각자 리그의 스타일은 좀 어느 정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적응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거는 뭐 비르츠뿐만 아니라 요케레스도 그렇고 다른 리그에서 온 선수들한테는 어느 정도 저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한 겨울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또 저는 라이스도 좀 괜찮지 않았나요? 그래도 이런 싸움 할 때는 또 라이스만한 선수가 없다고 저는 느끼긴 했습니다. 라이스가 그래도 잘 닦아주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라이스는 이런 템포에서 되게 잘해. 그러니까 숨이 너무 벅차서 여기 터질 것 같은 그런 게임 양상에서는 라이스가 갑자기 탕 튀어나오면서 이 쓸어주는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스가 또 이런 싸움에서 확실히 또 자기의 이름을 각인시키지 않았나. 흐라벤베르는 뭐 지난 시즌에 이어서 안정감 너무 있죠. 그러니까 흐라벤베르는 저는 역체감이 되게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를 3선에 뒀을 때, 그리고 흐라벤베르를 3선에 뒀을 때 센터백 바로 앞에서 공 받아가지고 돌아서 나오는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돈 다음에 패스의 안정성, 패스의 정확성, 이런 것들도 사실 리버풀에서는 제일 잘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오늘 플랜 A, 비르츠, 메갈리스터, 흐라벤베르 이렇게 3명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메갈리스터도 사실 리그 초반에 경기를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메갈리스터 호흡이 조금 올라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비르츠는 이제 조금씩 그 적응 곡선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메갈리스터가 그 템포에 좀 맞춰서 메갈, 흐라벤베르, 비르츠 이렇게 3명이 어쨌든 간 돌아가는 시스템이 리버풀은 돼야겠죠. 그리고 오늘 경기는 사실 아스날도 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경기를 졌으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있겠지만, 아스날이 하베르츠, 제주스, 사카 뭐 이런 선수들 없이 안필드라는 원정 경기 와서 게임을 한 것 치고는 그래도 잘했다 할 만큼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소보슬라이가 워낙 원더골을 박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야 프리킥 준 거는 얘기 안 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 뭐 그거는 할 말이 없지만, 사실 뭐 거기 프리킥 위치가 엄청나게 위험한 위치까지는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근데 워낙 소보슬라이가 잘 찬 거고, 이제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우승하는데 리버풀이랑 경쟁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보니까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6점짜리 게임이 될 수 있었는데, 뭐 뼈아픈 패배는 될 수 있지만 뭐 아스날이 경기 자체를 못했다?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제 리버풀은 이 3연승까지 하는데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강팀은요, 결국에는 이런 과정 속에서 딱 눈 뜨고 보면은 승점 9점을 따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승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리버풀이 본머스전에서도 동점될 뻔한 거 키에사 극장골로 넣고 이기고, 그 다음에 뉴캐슬전도 사실 뉴캐슬이 퇴장당하긴 했지만 결국에 2대2까지 갔다가 응구모아 극장골로 했고, 오늘 경기도 사실 비길 뻔한 거를 소보슬라이 개인 능력으로 또 이겨주고. 근데 이게 여러분 꾸역승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한 승도 생겨. 꾸역승이 아니라 이제 편안한 승리까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계속 이제 경기 내용까지 바꿔주는 거죠. 약간 공격수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격수들도 경기는 개 못하는데 계속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연속골을 막 넣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축구까지 잘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리버풀이 어떻게 보면 이 A매치 딱 단절되기 직전에 3연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경기력적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경기로 아스날도 뭐 우승이 끝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스날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관문이 뭐냐, 이제 약팀들을 어떻게 잘 잡아주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사실 초반 일정이 좀 빡세요. 지금 3게임 했는데 맨유 원정, 리버풀 원정이었어요. 그래서 초반 이런 어려운 일정에서 승점 6점 얻어낸 거는
저는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아스날이 조금 가져갈 것들은 가져가 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스날도 뭐 오늘 진 거는 아쉽지만 아예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것들, 당연히 아스날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팀들보다 한 단계 낮은 체급의 팀들을 어떻게 깔끔하게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지난 시즌 우승 경쟁에서 밀렸던 이유가 무승부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승부를 다 승리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